1월에서 이게 이론은 1월부터 5월까지 쭉 나가요. 근데 이제 1월, 2월에는 이론이 나가는 거죠. 같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론이 이제 제가 초수생, 뭐 재수생 이상 분들 다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기출을 나가려면 이론이 조금은 나가야 돼요. 그래서 1, 2월에는 목요일, 토요일 이론이 나갑니다. 이때는 목요일은 지역사회, 토요일은 정신이 같이 나가요. 그래서 1, 2월에 이렇게 이론이 나가요. 그리고 한 2월 마지막 주 이때부터는 성인이 나가면서 성인이 2, 3월까지는 나갈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제가 5월까지는 목요일이 이제 이론이에요.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지금 토요일이 기출이에요. 그래서 기출이 3, 4, 5, 6, 4개월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거고 이론은 이렇게 1월부터 5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론의 그러면 순서는 1, 2월에 동시에 지역이랑 정신을 같이 나가는 이유가 재수생 이상 분들도 정신을 너무 어려워해요.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인지 왜곡, 그죠? 그리고 방어 기전, 치료적 의사소통. 너무 그 중에서 분명히 한두 문제가 꼭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과잉 일반화, 뭐 선택적 추상화 이런 거 다 5번씩 설명 들었는데도 계속 헷갈려 하셔서 이게 정신이 그리고 생각보다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거를 1, 2월에 같이 나간다. 그리고 성인 파트는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강론소를 강의를 할 거라서 성인의 응급이나 노인까지 포함시키면 굉장히 많거든요. 성인은 먼저 끝내놔야 돼요. 그리고 4월 되면은 모성을 할 거예요. 모성도 우리가 좀 출제 예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은 요즘에 최근에 모성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아동을 할 거예요. 근데 올해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작년에 성인 파트가 너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성인은 분명히 많이 나올 것이다. 이번에는. 그리고 모성은 강론서를 꼭 봐라.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 강구를 했는데 강론서가 없대. 그래서 강론서로 모성은 꼭 봐야 된다. 꼼꼼하게. 그리고 아동은 제가 출제자로서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아동에서 문제를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확장을 계속 했는데 아마 끝에 통합 모의고사 들으시면 제가 계속 아동은 문제를 낼 게 없다. 이게 내려면 확장하려면 끝도 없는 게 아동이고 아동의 기전은 대부분 성인에서 바탕이 돼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동은 계속해서 이걸 못 내야 되지?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성결핍증, 성장결핍증, 성조수증, 뭐 여드름 이 중에서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끝에는 거의 그 정도만 하긴 했는데 이제 확장도 하긴 했죠. 그리고 학교 복원을 5월달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7월부터 강의를 하면서 감염병,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매뉴얼, 예방접종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잖아요. 특히나 이번에는 막 수두나 이런 거 바이러스 명칭까지 끝에도 바뀌고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학교 복원은 뭐가 많아요? 감염병 말고 법 개정은 대부분 상반기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의 1월에서 4월까지 그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뭐 지역사회랑 학교 복원이 중요하다고 1, 2월에 선생님들한테 이론을 했어요. 그러면 6월 전에 또 한 번 가르쳐야 되고 또 수정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들이 되게 저는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매뉴얼 된 거, 이제 개정된 거 알려주긴 하는데 또 수정해야 되고 또 수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겠다 싶어서 학교 복원이 중요하지 않아서 5월로 미룬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확한 것만 애우게 하려고 5월에 넘긴 거예요. 그리고 학교 복원 요즘 최근 좀 출제의 경향이 떨어지긴 했지만 법이나 이런 것도 최신 거를 분명히 애워야 되잖아요. 시행령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출을 보시면 3, 4, 5, 6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 4, 5, 6월에 토요일 날을 해요. 그러면은 실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기출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시험 끝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론서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강론서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단권화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실제 기출을 똑같은 문제를 또 다시 풀어보라고 해도 못 풀어요. 그래서 실제 그거는 다시 풀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 뭐 5년, 6년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변형되고 확장되고 해서 이제 기출을 유형으로 바탕으로 해서 확장된 문제 풀이를 3, 4, 5, 6월에 할 거예요. 그러면 4개월이면 이게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하면은
9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고, 저는 모의고사 시간을 그렇게 막 120분씩 안 주거든요. 되게 빨리 짧게 끊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 우리가 긴장하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90분, 100분밖에 안 들여요. 그러면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고, 여기에서 기출을 이제 하다 보면은 실제 제가 이론을 하고 나서는 그 또 선생님들 요청이 뭐였냐면, 지금 1월 11일 날 제가 그 개강이거든요. 목요일 날. 그러면은 1월 11일 날 지역이 나갔어요. 그럼 그 다음 주 지역이 또 나갈 거 아니에요. 목요일마다 강의니까. 그럴 때는 첫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근데 그 쪽지 시험을 볼 때 무조건 가로넣기나 완전히 그때는 서술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복습을 아무리 하고 온다고 해도. 그래서 실제 하나하나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성장판, 이므노글로빈 E 다 알긴 알지만 그 정확도를 높여서 그 개념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그 개념들의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개념 중에서 주요한 개념들의 가로놓기 위주로 쪽지 시험을 그때그때 봐야지만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잡을 거고, 이 3월부터 6월까지 기출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기출 변형 문제까지, 확장 문제까지를 풀고 여기까지 마무리를 어느 정도 지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영역별 모의고사를 7, 8월에 이제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범위를 줘야지만이 선생님들이 회독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 기출도 다 범위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서 한 3번 정도, 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3번 정도를 다룰 거고, 영역별 모의고사 최소 2번 이상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월, 10월에 이제 통합 모의고사를 보긴 봐야겠죠. 실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통합 모의고사를 보고, 11월에 파이널 모의고사는 이게 이제 주수에 따라 틀릴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 종강이 시험 전에 한 2주 정도는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거는 한 3주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마지막에 11월 둘째 주에 파이널 강의에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했던 게 거의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통합 모의고사는 범위 없이 다 주잖아요. 범위 없이 그냥 랜덤으로 문제를 실제 모의고사 현장처럼 이제 다 A, B로 해서 나눠드리는 거고, 파이널 모의고사는 범위를 줄 거예요. 3주에 걸쳐서. 왜냐면은 마지막에 회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선생님들이 걸리고, 마지막에 그 11월 달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벼락치기 하듯이 11월에 엄청 많은 지식들을 빨리 그때 습득을 하고 인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했던 게 문제를 엄청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오셨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2, 3주만 더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종강 때 이제 저도 제가 이제 힘들긴 해도 되게 문제를 엄청 드려서 요때 범위를 3주 안에 범위를 지정을 해가지고 뭐 1교시는 지역사회, 2교시는 정신 뭐 해서 계속 뭐 이게 4교시가 되든 5교시가 됐든 간에 한번 회독을 3주 안에 다 할 수 있게끔, 그럼 문제를 풀면서 다 회독이 가능하게끔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총 정리하면서 요때 나올 만한 것들, 그래서 역학 문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리긴 했지만 파이널 모의고사 때 역학 문제만 계속 또 몇십 문제 풀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실수할 확률이 정말 줄어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총 정리를 이렇게 해드릴 거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저의 특징은 뭔가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문제를 뭐 A, B 보통 A, B 2개씩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통합 모의고사 때 3개씩 보통을 드리고, 아니면 더 필요하면 막 4개, 5개씩 드려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A라는 개념을 익히게끔 하려면 이론도 설명을 하고 쪽지 시험도 보고 기출에서도 몇 번 다루고, 그리고 나서 영예풀 모의고사 다루죠. 통합 다루죠. 파이널 다루죠. 이렇게 해서 최소 10번 이상을 해야지 이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동 반사처럼,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므노글로빈 E는 자동으로 나오잖아. 그 정도 수준은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반응 대가는 자동으로 안 나와. 그걸 자동으로 쓸 수가 없고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려면 계속 트레이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문제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고단하더라도 시험장에서는 그 긴장도가 최고도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한 번 시험에 경험이 있던 분들은 더 많이 긴장을 해요. 그래서 긴장을 해서 실수를 줄이려면은 그만큼 습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선생님들은 혼자서 반복하려면 그게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내는 것도 사실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문제를 여러 적용을 통해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